안녕하세요, 타임포럼 알라롱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총입니다. 태그 호이어 특집이죠. 1탄 뭐 했는지 아세요? 오락가 하시나봐요. 모두 이 나이 대보 오락해. 1탄에서는 태그 호이어를 대표하는 까레라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 2탄에서는 태그 호이어 매뉴팩처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태그 호이어가 호이어 시절부터 이제 갈고 닦아온 기술력, 그리고 그를 적용한 시계, 오늘날 태그 호이어 매뉴팩처에서 생산하는 주요 인하우스 무브먼트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매뉴팩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태그 호이어의 시작점부터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태그 호이어가 이제 시계 공방을 처음 시작한 게 1860년입니다. 에드워드 호이어가 20세의 나이로 스위스 상티미에에 자신의 시계 공방을 차리게 됩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1864년에는 스위스 부르크로 공방을 옮기게 됩니다. 3년 뒤에는 스위스 비엘로 공방을 또 옮기게 됩니다. 에드워드 호이어가 그때부터 이제 세계사에 이제 업적을 남길 발명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업적이 스윙잉 피니언이잖아요. 오실레이팅 피니언이라고도 하죠. 크로노그래프 클러치 방식이 크게 3개가 있는데 이제 그중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오실레이팅 피니언이죠. 오실레이팅 피니언을 1887년에 개발하게 됩니다. 오실레이팅 피니언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기어 트레인과 붙어서 계속 돌고 있다가 크로노그래프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얘가 기울어지면서 크로노그래프 기어 트레인에 부탁되는 거죠. 길다랗게 생긴 피니언 하나이기 때문에 구조가 굉장히 간결해집니다. 오실레이팅 피니언이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21세기 범용 크로노그래프 중 하나인 벨주의 7750 사용되고 있고, 다른 브랜드들도 에드워드 호이어가 고안한 클러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이어 시절부터 이제 태그 호이어가 본격적으로 크로노그래프를 이제 생산하게 되는데, 1908년에 크로노그래프 초침으로 맥박을 측정하는 폴소그래프를 개발하고 그걸로 특허까지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11년에는 자동차와 비행기 계기판에 부착하는 타임 오브 트립이라고 하는 대시보드 클락인 거죠. 예전에 있는 자동차에는 시계가 달려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시계를 별도로 사서 이렇게 붙여야 됐어요. 에드워드 호이어의 아들인 찰스 어거스트 호이어가 회사를 물려받게 되는데, 그 찰스 어거스트 호이어가 이제 개발한 대표적인 또 장치가 100분의 1초까지 측정하는 마이크로그래프입니다. 1933년에는 12시간까지 측정 가능한 대시보드 크로노그래프인 오타비아, 1949년에는 크로노그래프 기능으로 조수간만의 차를 측정하는 솔루나. 솔라와 루나의 그렇죠. 결합 명사군요. 크로노그래프 부분이 컬러풀하면서 당시에 이제 약간 유행했던 문화와 결합이 돼서 굉장히 이제 독특한 형태를 보여줬던 그런 시계를 기억합니다. 1957년에 링마스터라는 제품이 나오는데, 교체할 수 있는 링을 통해 이제 다양한 경기의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용도로 나왔습니다. 1969년에 나온 세계 최초의 자동 크로노그래프 칼리버 11 크로노마틱. 태그 호이어가 칼리버 11을 탑재한 이제 까레라, 모나코, 오타비아 이렇게 주요 컬렉션별로 신제품을 선보였는데, 칼리버 11을 탑재한 모델을 저희가 공수해왔습니다. 까레라 1153. 칼리버 11의 특성을 드러내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시 버튼은 케이스 오른쪽, 크라운은 왼쪽에 있는데, 마이크로 로터를 사용한 자동 무브먼트 위에 크로노그래프 모듈을 올린 형태이다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구성을 가지게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모델은 까레라 1158이죠. 금판다 1탄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태그 호이어가 이제 호이어 시절에 호이어 레오니다스라는 사명으로 1970년대에 이제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기념해서 만든 시계인데, 요건 1153을 베이스로 골드 케이스로 만든 게 1158.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프리 까레라라고 해서 레퍼런스 2444입니다. 굉장히 케이스 지름이 작습니다. 이제 스포츠워치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발달하기 이전의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드레스워치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이 모델은 수동 크로노그래프 1960년대 까레라고, 뭐 당시 크로노그래프라고 했을 때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긴 느낌이 있죠. 그게 그 레퍼런스 2447S인데 2447SN이 판다 버전인데, 그거를 이제 현대적으로 복각한 시계를 저희가 1탄에서 리뷰를 했었습니다. 요거는 최초의 까레라가 나오고, 이제 그 이후에 바로 나온 이제 베리에이션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레퍼런스 번호가 3147N입니다. 날짜창이 반대쪽에 있는 게 특징인 제품입니다. 요새의 의미로는 제조와 조립은 물론이고 인하우스 무브먼트까지 직접 생산하는 정도에 이르면 매뉴팩처 브랜드라고 부르는 게 요즘 추세이긴 합니다. 매뉴팩처 브랜드로 태그 호이어가 발돋움한 건 지난 2010년입니다. 그때 자동 인하우스 크로노그래프 칼리버 1887을 선보였습니다. 에드워드 호이어가 오실레이팅 피니언을 개발한 1887년에 연유해서 이름을 칼리버 1887이라고 지었는데, 요 1887 역시 크로노그래프 조작계가 칼로밀과 오실레이팅 피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2010년에는 뭐 칼리버 1887 외에도 마이크로 펜들럼이라고 해서 100분의 1초까지 측정하는 시계를 개발하는데 전통적인 밸런스가 아니라 두 개의 자석을 활용해서 시간당 진동수를 고속으로 끌어올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것끼리 밀어내는 성질을 이용한 거죠. 기계식 시계에 있어서 자석을 이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금기잖아요. 자성이 헤어스프링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썼었는데 이 모델은 자성을 시계 안으로 끌어온 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적과의 동침. 태구어가 이제 기계식 크로노그래프의 한계에 도전하게 됩니다. 크로노그래프로 브랜드의 역사를 쌓아 올렸기 때문에 네. 현대에 들어와서도 본인들은 크로노그래프에 있어서만큼은 최고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랬던 건데, 이제 크로노그래프라는 그 메커니즘의 목적은 정확한 계측이잖아요. 단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좀 더 정확한 계측을 할 수 네. 있다 보니까 1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네. 2000분의 1초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2011년에 1000분의 1초까지 측정 가능한 마이크로 타이머 플라잉 1000 요게 먼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모델을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크로노그래프 바늘이 정말 플라잉합니다. 네. 이륙할 것 같아요, 이렇게 키면. 이듬해에는 2000분의 1초까지 측정 가능한 마이크로 걷어 그거를 선보이게 됩니다. 네, 엄청난 속도로 네. 돌아가고 있게 되는데, 이 모델이 그의 GPHG 최고의 영예인 에규유 도로. 네, 그냥 황금 바늘상을 네. 수상했습니다. 태구어가 이제 슈베네 매뉴팩처를 완공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슈베네 매뉴팩처에서도 이제 바로 이제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개발하는데, 그때 나온 게 칼리버 1969입니다. 칼리버 11을 발표한 해에서 그렇습니다. 따온 거군요. 1969가 1887하고 다른 점은 크로노그래프 조작기입니다. 1887은 컬러밀의 오실레이팅 피니언이었다면 1969는 컬러밀의 좀 더 현대적인 수직 클러치로 변경을 했습니다. 1969는 기존 1887보다 파워 리저브도 70시간으로 높았습니다. 칼리버 1887은 약간 클래식한 구성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고, 칼리버 1969는 좀 상대적으로 현대적인 네, 구성으로 만들고 맞습니다. 싶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1969가 2013년에 나왔는데, 이제 이듬해는 파워 리저브를 80시간까지 끌어올리면서 무브먼트 이름도 변경을 하게 되는데, 이때 변경을 한 게 CH80입니다. CH80이 이제 2014년에 이제 그 바젤월드에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잠시 나왔다가 사라집니다. 1887에서 CH80으로 넘어가기가 이제 그 세대 교체가 약간 너무 이르다. 1887을 사고를 좀 더 우려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군요. 그때 나타난 게 바로 태구어의 전 CEO인 장클로드 비버입니다. 그래서 요 장클로드 비버가 이제 용단을 내린 게 그 칼리버 1887을 스켈레톤 가공한 새로운 무브먼트를 내놓기로 합니다. 바로 호이어 01입니다. 호이어 01을 이제 2015년에 출시를 했는데, 그 호이어 01을 탑재한 제품이 칼리버 1887 제품과 CH80의 가격 포지션이 그 사이에 위치했습니다. CH80으로 네, 이제 넘겨주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위해서 네. 호이어 01을 일단 먼저 만든 거죠. CH80이 나와야 되는데, 이 CH80의 트루비움을 결합한 호이어 02T가 2016년에 먼저 나오게 됩니다. 호이어 02T가 이제 주목을 받았던 건 역시나 가격이었죠.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죠. 경쟁 상대가 없잖아요. 드디어 2017년에 호이어 02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CH80을 실질적으로 리네이밍한 것이 그렇습니다. 호이어 02인 거죠. 수직 클러치와 네. 컬러밀이라고 하는 이제 가장 현대적인 크로노그래프의 이제 구성을 가지면서 파워 리저브도 이제 80시간이니까 요즘 이제 필요로 하는 이제 스펙을 가진 그런 인하우스 자동 크로노그래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요 호이어 02가 2017년에 이제 도랑 오타비아와 함께 선보였고, 지금까지도 이제 태구의 메인 엔진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크로노그래프를 사면 고급 모델들은 호이어 02가 탑재되어 있는 거죠. 가서 시계 주세요 라고 하면 호이어 02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죠. 호이어 02를 또 한 번 이제 업그레이드 하게 됩니다. 그게 2023년에 일어난 일인데, 호이어 02의 와인딩 메커니즘을 단방향에서 양방향 와인딩으로 변경을 하게 되는데, 그 무브먼트가 TH20-00입니다. 태구어가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한 계보를 보면 1887, 그 다음에 호이어 01, 호이어 02, TH20-00 이렇게 총 4개의 라인으로 이어집니다. TH20-00은 지금 나왔는데 많은 모델을 사용은 안 하고, 이제 오늘 살펴볼 까레라 크로노그래프 글라스박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가 정말 박스형입니다. 이렇게. 네, 요거 사이즈는 직경이 39mm입니다. 두께는 뭐 공식적인 정보는 안 나와 있지만 13에서 14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케이스 소재는 뭐 스테인리스 스틸이고요. 타케미터 스케일을 새긴 그 부분을 뭐 이너 베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글라스 박스의 굴곡을 따라서
이제 굴곡지게 만들었습니다.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단면을 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네. 트라이 컴팩스 카운터가 이렇게 3시, 6시, 9시 방향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시 방향은 30분 카운터, 9시 방향은 12시간 카운터고 6시 방향은 초침이죠.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하이라이트가 돋보입니다. 반짝반짝 거리면서 어두운 블루 다이얼과 강한 대비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렌즈의 형태는 까레라에서 늘 보아오던 바늘 가른, 케이스의 형태는 뭐 비교적 이제 심플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케이스가 거의 과거 오리지널과 거의 동일합니다. 러그 길이가 현행 모델이 오히려 좀 더 짧게 디자인되어 있고 현대에 만든 케이스니까 당연히 방수는 과거보다 뛰어납니다. 100m입니다. 푸시 버튼은 헤드가 굉장히 이렇게 얇게 디자인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크라운은 케이스 대비 뭐 적절한 사이즈 같습니다. 소가죽 스트랩이고 다이얼 컬러와 맞춰서 네이비 컬러입니다. 버클은 태그 호이어 러그가 들어가 있고 양쪽에서 이렇게 눌러서 펼치는 방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홀이 없어요. 뒷부분을 제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는 미세 조정이 가능한 호이오 02는 이 로터가 자동차의 스티어링 휠 그거를 모티프로 제작한 거였는데 TH20-00에서는 태그 호이어 그 방패 로고를 스켈레톤 가공한 로터를 새롭게 사용했습니다. 이제 절개된 부분 사이사이로 무브먼트의 부품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20-00의 스펙은 뭐 호이어 02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당 진동수가 28,800 VPH고 파워 리저브는 80시간으로 넉넉한 편입니다. 블루가 이제 카운터까지 같은 색인 원톤의 모델이라면 요거는 그 카운터 색깔을 이제 실버로 달리한 이제 투톤 모델인데 요거를 흔히 말해서 역판다. 판다를 뒤집어서 리버스 판다라고 네. 하죠. 요거 날짜창 위치가 다릅니다. 블루는 6시 방향에 위치하고 검은색 모델은 12시 방향에 날짜창이 위치합니다. 빈티지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야광 색깔을 달리 했습니다. 또 요 약간 빛바랜 살구색으로 해서 새롭게 가공했습니다. 블루는 흰색입니다. 스트랩은 요 모델은 펀칭홀 레이싱 글로브에서 착안해서 만든 태고요 특유의 스트랩입니다. 태그 호이어 까레라 글라스 박스의 가격은 891만 원입니다. 네. 태그 호이어의 이제 매뉴팩처링 기술이 집약된 자동 크로노그래프 그리고 두 가지 의도로 만들어낸 디테일을 즐길 수 있다라는 점에 봤을 때 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태그워요 요 까레라 제품은 보통은 이제 42, 44 요 정도 사이즈로 선보이는데 39는 약간 스페셜 에디션에서 주로 선보였습니다. 까레라 크로노그래프 글라스박스 39mm를 정규 라인으로 선보이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약간 시계를 차다가 이렇게 우발적으로 이제 실수로 턱 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는데 베젤 대신 글라스가 받아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또 강한 물질이잖아요. 사파이어 네, 크리스탈이. 그래서 상처가 좀 덜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독특한 디자인이 더 이제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새로 나온 모델인 까레라 글라스 박스도 살펴봤고 칼리버 TH20-00까지 이어져 온 태그 호이어의 크로노그래프 역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태그 호이어가 크로노그래프에서는 정말 한가닥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태그 호이어 특집 2편 매뉴팩처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 3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